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유일한 여성이 버지니아 거주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전국적으로 6건의 혈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 중 유일한 사망자가 버지니아 거주 주민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전국 백신 부작용 사례 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사망자는 46세 여성으로 지난 3월 6일 접종 후 3월 12일부터 두통 증세가 심해졌으며 급기야 3월 17일 심한 구토 증세와 왼쪽 신체 마비 증세 등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혈전증으로 진단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발전했다가 3월 18일 사망했습니다. 당국에서는 백신과 혈전 사이에 상관관계가 증명된 것이 없으며 수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니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이번 주 30여 개의 용역 발주 클리닉을 통해 7만 2천 개 이상의 백신을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도 페어팩스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매나사스 시티 등의 개인 닥터스 오피스가 운영하는 백신 클리닉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예약자는 기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새로운 스케줄을 통보받게 됩니다. 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해 화이자 백신을 대체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정부는 이미 충분한 양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백신 접종이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성인 접종을 위한 예비 등록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안전성평가위원회가 애초 14일 오후까지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표결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논평 없이 결과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멤버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에밀리 오스터 브라운 대학 교수는 이번 사태가 백신 회의론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집단 면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프랭크 룬추 예일대학 교수는 최근 들어서 공화당 성향 국민들의 백신 거부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던 찰나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더라도 연방당국이 신속하게 접종 일시 중단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착수한 점은 높이 사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커질 경우 백신 불평등 이슈가 촉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1회 접종만 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골 지역 국민과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시프트 맞교대 근로자, 홈리스 등 취약계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2번의 시간을 낼 수 없는 성인만 5천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크리샤 우다야쿠마 듀크 대학 교수는 무엇보다도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는 위험 때문에 공급이 완전 끊긴다면 존슨앤존슨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존하는 제3세계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펜스 일부가 제거되면서 다시 워싱턴 DC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게 목이 눌려 사망한 이후 BLM 시위가 격화되면서 백악관의 기존 펜스가 높아졌으며 그 위로 임시 철제 펜스가 둘러쳐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백악관 앞 시위가 격화됐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대선에 패하면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떠도는 가운데 마침내 초유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임시 철제 펜스 주위로 콘크리트 방벽과 또 다른 철제 펜스를 시공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 중에 한 곳이었던 라파엣 공원이 펜스 설치로 인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비밀 경호국과 국립공원관리국은 펜스를 언제 철거할지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통행객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의 펜스만 현재 제거된 상태입니다. 펜실베니아 애비뉴와 라파엣 공원 등은 여전히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보행자 통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펜스 필요성이 적어질 때에 펜스를 즉각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연방 센서스 결과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 7, 8개가 변하면서 양당 지형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의석은 인구 비례에 의해 435석을 배분하는데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이번 센서스 결과 인구 75만 명당 연방 하원의원 1석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인구가 이에 미치지 못해도 의석을 배정받는 과다 대표주가 있으며 인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또 다른 의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과소 대표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센서스 조사에 따른 재배분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의 연방 의석이 더 많이 배정되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인 북동부와 태평양 연안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남부와 중서부 등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지역인 로드 아일랜드주는 지금까지 2석을 배정받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인구가 53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1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지역인 몬태나주는 1석에서 2석으로 늘게 됐습니다. 연방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의석 배분 기준표에 의하면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콜로라도,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의 의석이 늘어나고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 의석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역정부의 차량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상당수의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량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기간에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차 생산이 크게 줄고 리스 차량 대여도 급감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밥 워츠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 커미셔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세율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라우던 카운티의 개인 재산세 납부 기한은 5월 5일로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빠릅니다. 차량 재산세 증가 현상은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재산세 과세 표준은 전국 차량 딜러 연합회 나다가 산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지역 납세자들은 평균 $25 이상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부 납세자 단체는 차량 재산세가 주택 재산세에 비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정부가 이 문제를 은폐하며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1년형 토요타 캠리의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00 더 높습니다. 2019년 다지 램은 $3,600, 2015년형 혼다 CR-V는 $500 더 많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컨슈머 리포트는 지금이 중고차를 팔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대머리 독수리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어류 및 야생 동식물 서비스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9년 미 대륙 전체적으로 대머리 독수리 개체수가 7만 2천 마리였는데 최근에는 31만 6천 마리로 조사됐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머리 독수리는 멸종 위기종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어류 및 야생 동식물 환경국의 댄 라위치 생물학자는
워싱턴 지역도 대머리 독수리를 비롯한 조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강력한 조류 보호 정책과 사냥 금지 정책 등이 지속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위치 생물학자는 워싱턴 지역에 대머리 독수리 15,0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고 과거에는 야생 상태의 대머리 독수리를 보기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강가나 습지 등에서 대머리 독수리의 산란 장면 등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대머리 독수리 못지않게 떠돌이 까마귀 등 주로 중형 혹은 대형 조류의 번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곧 출몰할 매미가 기후 변화로 인해 상당한 변모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 사이먼 코네티컷 대학 교수는 워싱턴 지역에 나타나는 매미는 원래 17년 주기였는데 2017년 5월에는 13년 만에 성체로 변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보다 일찍 성체로 자라는 매미는 생식 기능이 약화돼 멸종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017년 매미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생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생식 주기가 빨라진 탓에 올해 등장하는 매미가 최소한 4종류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 변화 가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미국 매미는 원래 남부 지역에 서식하던 종류였지만 마지막 빙하기 이후 1만 년 동안 계속해서 서식 범위를 북쪽으로 넓혀와서 지금은 위스콘신과 캐나다 지역까지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식 주기가 뒤섞인 매미가 동시에 출현하면서 매미를 둘러싼 먹이사슬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킴스TV 오디오 왓더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